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7년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자타공인 사연살롱 애청자인데요. 사연을 듣다 보면 중간 역할 제대로 못하는 남편 때문에 소갈이하는 와이프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에 왜 그리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시어머니는 많은 건지 저는 새삼 제 결혼 생활이 너무 다행이다 싶은데 그 이유는 저는 결혼 7년이 된 지금도 고부 갈등에 곧자도 모르는 행복한 며느리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고부 갈등이 없으니 중간 역할이라고 할 것도 없던 남편이었는데 제가 신우 때문에 몰랐던 저희 남편의 진가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하여 저는 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제 사연을 사연살롱에 소개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늘 듣기만 하던 곳에 제 사연을 적어 보낸다 생각하니 벌써부터 살짝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사실 저는 남편과 평범하게 만나 평범하게 연애했고 또 결혼한 그런 케이스였어요. 시부모님도 너무 성품이 좋으시고 남편도 성실하고 올곧은 사람이라 저랑 크게 부딪히는 일도 없었는데요.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저한테도 암세포 같은 골칫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손이 신우이였는데 시댁 가족들 그 누구를 봐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신우는 참 별종도 그런 별종이 아니었어요. 이기적인 건 물론 못돼 처먹긴 또 얼마나 못됐는지. 정말 시댁에 가는 전부터 골머리가 아팠는데요. 다행히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어 괜찮았어요. 그리고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게 제가 결혼하고 5년이 넘었을 때였는데 그때까지는 제 결혼 생활은 조금 오버해서 완벽했어요. 사실 제가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었거든요. 그걸 결혼하고 1년 뒤에 검사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저도 남편도 아이를 많이 좋아해서 우리는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자고 약속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한 산부인과 검사에서 남편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검사 결과 나팔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팔관 조영술도 있다며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나팔관 조영술을 받았음에도 자연 임신은 도무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인공수정을 여러 차례 도전했는데 병원에서는 나팔관 조영술까지 받았기 때문에 수정 확률이 있다고 했지만 임신은 되지 않았죠.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명이라도 좋으니 저희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기도 엄청 빌었는데 하늘은 끝내 저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더군요. 솔직히 그때는 제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남편에게 미안해 남편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면 아마 지금쯤 예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제가 제 남편의 행복을 뺏은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거꾸로 저에게 그깟 애기 없어도 우리 알콩달콩하게 잘 살 수 있어. 내가 뭐 자기랑 애 낳으려고 결혼했냐? 애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라고 말해줬고 저는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여전히 미안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고 저희 부모님 역시 괜히 저처럼 미안해 사위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는데 더는 이렇게 계속 두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하루는 시부모님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오라고 호출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에 들어가는 순간 시아버님이 무슨 일이신지 저에게 꽃다발까지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감동을 잊지 못해요. 그때 시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그동안 고생했고 수고했다. 네? 뭘요? 저는 한 게 없는데. 한 게 왜 없어? 그동안 네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여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충분하다고. 너 졸업식 해주려고 불렀다. 아버님, 죄송해요. 무슨, 나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당신도 그렇지? 우리가 또 신식이잖아. 우리는 이미 미국에 외손주도 있고 괜찮아.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못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네 시아버지 말이 맞다. 요즘 세상에 외손주 친손주가 어딨어? 물론 둘 다 있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우리 며느리가 그만 속상하고 예전처럼 밝아졌으면 좋겠어. 너 밝은 애잖아. 내가 그래서 우리 며느리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는데 네가 요즘 너무 기가 죽어 있으니까 괜히 내가 너무 미안해지잖아. 누가 보면 우리가 손주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줄 알 거 아니야.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아들 닮은 예쁜 애기 낳고 싶었는데. 어머? 얘 큰일 날 소리 하네? 닮아도 널 닮아야지 무슨 쟤를 닮아. 아무튼 우리 오늘 이후부터는 다 잊고 예전처럼 지내자. 우리 예쁜 며느리 오늘 얼굴 언제 봤나? 기억도 안 나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너 좋아하는 꽃게찜 만들었어. 우리 맛있는 음식 먹고 실컷 떠들고 놀자. 여보,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맥주 사다 놨지? 그럼 내가 아주 짝으로 사다 놨지. 오늘 오랜만에 우리 며느리랑 대결해야겠다. 아빠, 됐어. 무슨 며느리랑 술로 대결을 해. 누구한테 뒤치다거리 시키려고. 그럼 네가 좀 마시든가. 저건 누굴 닮아서 술도 못 마시나 몰라.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우리 며느리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그거 혹시 나 들으라고 한 말인가? 제가 닮았으면 당신 아니면 난데. 나 닮아서 그렇다는 말 하고 싶은 거지? 당신 쥐랑 빼다 박은 딸이라도 한국 오라고 불러야겠네. 아유, 농담도 못해. 네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저렇게 재미가 없는 사람이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저희 이따가 가면 어쩌시려고. 어쩌긴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지. 나 그거 되게 잘해. 그치 여보? 에휴, 저 화상. 자, 얼른 들어가서 먹자. 전날 저는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남편과 제가 시부모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이렇게도 마음을 써주시는 시부모님을 봐서라도 괜찮은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저는 시부모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으로 딸 같은 며느리가 되겠다 다짐했는데 그게 미국에 살고 있는 신우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어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이 애를 낳았는데 정작 자기 집 대를 이어야 하는 며느리인 저는 애도 못 낳는 여자라며 자기랑 저를 끊임없이 비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신우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그런 신우가 한국에 돌아온다는 거였어요. 그게 제가 결혼하고 5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그동안은 시조카 때문이라도 미국 영주권을 따겠다고 버티던 신우와 신우 남편이 끝내는 영주권을 못 따서 한국에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돈도 하나도 없다고 신우이의 친정, 그러니까 저희 시댁에 들어가 사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어요. 딸 하나도 아니고 사위랑 소녀까지 함께 당신 집에 들어와 사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라고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까진 신우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남편을 통해서 자기 누나가 좀 별나고 그래서 가족들이 힘들었다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 저는 그냥 남동생 입장에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저러시니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윽고 신우 가족이 귀국하고 첫 식사를 하는 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왜 신우에 대해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 시아버님은 당신 딸이랑 손녀를 오랜만에 봤다고 많이 좋아하셨는데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자기가 귀국하느라 너무 힘들다며 자기 캐리어 푸는 걸 대신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짐을 어떻게 남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형도 참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저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제가 풀어요. 저는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라고 말했는데 신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신우는 가족들 앞에서 저를 망신이라도 시키고 싶은 건지 올케가 너무 시댁 가족을 만만하게 안다고 이번 기회에 자기가 왔으니 시댁 어려운 걸 손수 가르쳐야 한다는 등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알아서 먼저 나섰기에 망정이지 그날 하마터면 저랑 신우란 가족들 앞에서 한바탕 할 뻔했다니까요. 저도 무례한 사람한테는 참지 않거든요. 그게 설상 제 손이 신우라고도 예외일 수는 없었는데 신우는 은근히 제가 나이도 어리고 얌전해 보여서인지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았는데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평소 누나랑 그리 친하지 않아서 그런지 저보다 더 열을 냈는데요. 누나,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러는 누난 뭐 매형네 가족 무서워해? 뭐? 너 지금 네 마누라 앞이라고 누나 앞에서 나대는 거니? 나대긴 뭐가 나대. 남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을 하는 것뿐이야. 내 와이프가 우리 가족들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딴 소리를 해. 처남, 진정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요즘 누나가 예민한 일이 많아. 우리 영주권 못 따고 들어온 것도 그렇고 우리 집에서 도와주지 못한 것도 있고 미안해. 저기 뭐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신경 쓰지 마세요. 표현은 좀 거칠긴 한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아유 그래 우리 딸이 원래 어릴 때부터 셈이 많고 질투가 심했어. 네가 우리한테 사랑받는 것 같으니까 질투하는 거야. 그치 딸? 에휴 어째 나이를 먹어도 똑같나 몰라. 자 우리 가족 모처럼 다 모였으니까 건배하자. 참 신우의 말 한마디에 여러 사람이 저에게 사과를 했는데 그래서 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풀리거나 하진 않았는데 신우가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딱 얼굴만 봐도 자기 성질대로 못해서 꼴하지가 않았는데 그래서인지 여기 좀 덥지 않아 이렇게? 여기 좀 걸레 들고 와서 좀 빡빡 닦아라. 내가 좀 예민해서 더러운 꼴을 못 봐. 라고 또다시 가만히 있는 저를 건드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야 어디가 더럽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말할 시간에 네가 닦아. 지금 불편한 건 너지 얘가 아니잖아. 어디서 나도 안 시키는 걸레질을 네가 시키냐? 라며 시어머니가 당신 딸을 대놓고 면박을 주셨는데요. 이에 질세라 직접 걸레까지 가지고 나오셔서 신우 앞에 던지셨어요. 그러자 신우는 입이 대빨 나왔고 시어머니가 얼른 닦으라고 계속 몰아세우니 신우는 어쩔 수 없이 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는데 그냥 걸레로 대충 문지르고 다닐 뿐이었어요. 그러니 그게 정말 바닥이 더러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를 어떻게든 부려먹고 싶어 한 말이라는 걸 식구들이 다 눈치챘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더 더러운 걸 보기 전에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남편의 말이 반가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에게 고갯짓을 하며 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모양새는 좋게 하고 싶어서 그럼 형님도 시매부님도 피곤하실 테니까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라고 말하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러자 남편이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안하다며 앞으로 시댁에 가는 일은 최소한으로 하자고 말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네요. 거기에 대고 그러자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중간 역할 잘해주니까 나는 걱정이 없네. 그리고 형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자기 매형이 하는 말처럼 속이 좋지 않으니까 일부러 더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 좀 더 지켜보자. 라며 태연하게 말했는데 솔직히 제 속에서는 혼돈의 연속이었어요. 지금까지 시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고민도 없이 살았는데 신우가 저렇게 시댁에 떡하고 버티고 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일단 시댁에 가는 날이면 별일이 없는 한 계속 만나고 부딪힐 텐데 그것 자체가 골치 아팠어요. 그리고 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제가 있으면 무조건 저를 시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서 엉덩이나 딱 붙이고 꼼짝도 안 하는 그런 며느리나 올케가 아닌데도 신우는 당연하게 저한테 모든 일을 떠밀었어요. 그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싸우면 시댁 분위기가 나빠질 것이 분명해 처음 몇 번은 참으려 노력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가서 너 왜 자꾸 그러냐고 핀잔을 주셨고 신우는 그러면 엄마는 누구 엄마냐며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무슨 좋은 건수라도 잡은 듯 혼자 삐쳐서는 방으로 쏙 들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신우와 저는 사이가 나빠졌어요. 당연하죠. 신우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들인데 저를 감싸고 도는 걸 용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건 전부 너 때문이라는 듯 저만 있으면 피해자 코스프레 비슷한 걸 했는데 중간에서 심해부가 난감한 듯 이 눈치 저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늘 그런 누나한테 날이 서 있었는데 한 번은 누나 자꾸 내 와이프한테 시비 걸면 나 집에 안 온다. 내가 집이랑 연 끊고 사는 거 보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해봐. 어디서 못된 건 배워가지고 신우이 짓을 해? 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중간에서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고마웠지만 반면 신우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사실 저희가 시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조로 50만 원씩 드리고 있다는 걸 신우이가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신우는 미국에서 무슨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도 신우 남편보다 이렇다 할 직업이 없었어요. 그러니 정말로 자기 친정에 얹혀 사는 것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6개월 안에 직업 구해서 저희 부부처럼 다달이 생활비 내놓든지 단칸방이라도 얻어 나가서 살라고요. 대신 외손녀는 죄가 없으니 외손녀는 당신께서 키우겠다고 하셨다는데요. 신우는 가뜩이나 일이 마음처럼 풀리지 않아 짜증나는데 시어머니도 아닌 친정엄마가 그럴 수 있냐고 팽팽한 모녀 싸움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당연히 몰랐어요.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그런 신우를 이해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러다 그 해에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올케, 나야. 지금 통화 괜찮지? 다른 게 아니고 이번 어버이날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 해드릴 거야? 아, 어버이날이요? 저희는 결혼하고 계속 어버이날엔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카네이션 바구니랑
두 분한테 각각 용돈 봉투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어머어머, 올케는 어쩜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대충일 수 있어? 그러고도 한 집안의 며느리가 맞아? 시댁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렇게 푼돈으로 때울 수가 있냐고. 우습게 알다뇨.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럼 형님은 시댁에 어떻게 하시는데요? 뭐? 나? 왜 갑자기 나한테 불똥이 튀어? 나는 지금 형편이 어렵잖아. 우리 시부모님은 그런 거 충분히 고려해서 괜찮다고 하셨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완전 끝장났지. 명품 가방에 대형 가전에 나는 진짜 아끼지 않고 했어.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그동안 받은 것도 많으니까 니들 힘들 때는 괜찮다고 하시는 거지. 아, 그래요? 그럼 형님은 어머님 아버님한테 뭐 해드릴 건데요? 어버이날이 시댁만 챙기는 날은 아니잖아요. 내가 몇 번을 말해. 내가 예전처럼 능력이 있었으면 올케한테 이런 전화도 안 하지. 그러지 말고 어버이날인데 통 큰 선물 좀 하자. 요즘 안마의자가 그렇게 잘 나온다며? 역시 한국 기술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니까.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완전 딱일 것 같아. 안마의자 좋은 걸로 하나 놔드리자. 저는 신우의 말을 듣고 잠깐 고민하긴 했지만 신우의 의견이 나쁘게 들리진 않았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허리가 안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그다지 많은 나이도 아닌데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셔야 했거든요. 그만큼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고 밤이면 시아버님이 직접 허리 찜질을 해주시는 등 고생을 하고 계셔서 안마의자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사실 안마의자는 진작에 해드리고 싶었는데 값이 만만치 않다 보니 선뜻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저렴한 제품을 해드리고 싶진 않아서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저렇게 말하니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당연히 자기도 얼마 보태겠다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형님은 얼마 정도 보태실 수 있으세요? 요즘 시세가 꽤 나가는 것 같던데. 어머 올케,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왜 돈을 내? 나는 올케가 못하는 걸 대신하고 있잖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못하는 걸 뭘 대신하시는데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살고 있잖아. 원래 며느리가 시부모 모셔야 하는 건데. 그러니 돈 쓰는 효도는 올케가 해야지. 뭐라고요? 형님, 형님이야말로 지금 저한테 장난하세요? 형님이 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형님이 친정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거죠. 그거나지. 막말로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 나랑 우리 그이가 다 한단 말이야. 그리고 올케도 알잖아. 우리 엄마 허리 안 좋은 거. 겸사겸사 필요한 거 사드리라고 팁 주는 건데 왜 이렇게 팍팍하게 굴어?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안마의자는 어머님이 아니라 형님이 갖고 싶으신 것 같아서요. 진짜 별꼴이야. 우리 집에 두면 식구들이 겸사겸사 돌아가면서 쓰겠지. 사실 나도 미국에서 침대 생활만 하다가 여기 와서 욕 갈고 자라니까 허리가 아작이 날 지경이야. 엄마도 쓰고 나도 쓰고 아빠도 쓰면 그것만큼 효자 상품도 없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따져? 설마 우리 집에 사주는 거 아깝니? 저는 속으로 너한테 사주는 건 아깝다라는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았는데 겨우 참았어요. 아니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있고 부피가 큰 제품이다 보니 남편과 또 시부모님과 이야기한 후 결정을 하겠다고 말을 돌렸는데 신우는 제가 속이 좁다며 너 같은 야박한 며느리는 세상에 없을 거라고 막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것만 봐도 안마의자는 누가 갖고 싶은 건지 명백하게 알 수 있었는데 저도 끊어진 핸드폰에 대고 너 같은 딸도 세상엔 없을 거라고 말해버렸네요. 비록 신우가 듣지 못할 말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시원했어요. 남편한테 이야기하니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그냥 무시해. 이참에 수신 차단해버려 했는데요. 남편이라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안마의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도 전화해서 여쭤봤는데요. 시어머니는 질색을 하며 싫다고 하셨죠. 예, 그거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별로 쓰지도 않는단다. 내 친구들도 전부 그거 내다 팔고 싶다고 해. 먼지만 쌓이고 시끄럽다고. 나는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 정말로 필요 없다. 그냥 한의원 가서 찜질하고 침 맞는 게 훨씬 나아. 라며 저더러 절대 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대신 어버이날에 한의원 다니실 때 쓰시라고 용돈을 아주 넉넉히 넣어드렸어요. 귀찮긴 해도 매일매일 다니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돈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활짝 웃으셨어요. 그리고 시아버님도 저에게 고맙다며 잘했다고 하셨는데 시아버님에게도 섭섭지 않게 용돈 봉투를 만들어 드렸죠. 그러자 신우 입만 대빨 나왔는데 그날 결국 신우는 어버이날이라고 자기 부모한테 그 흔한 카네이션도 선물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외식하러 나와서는 어찌나 음식을 시켜서 먹는지 며칠 굶은 줄 알았는데도 돈도 당연히 저희더러 내라고 슬쩍 뒤로 빠지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염치 좀 가지라고 싫은 소리를 하고 계산을 했는데 그 소리가 기분이 나빴는지 신우가 팽하니 자기 식구들 데리고 집에 가겠다고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신우의 말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그에 더 화가 난 신우는 택시를 잡아 타고 먼저 가버렸는데 그렇게 저희끼리만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랑 케이크도 먹고 모처럼 단란한 시간을 갖고 헤어졌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더러 자기 딸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진 않았지만 시부모님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저는 선의의 거짓말을 했네요. 그러자 남편은 집에 돌아와 고맙다며 그 다음에 친정에 갔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 100만 원씩 봉투를 해서 내밀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돈 봉투를 받고 바닥에 봉투를 떨어뜨리셨어요. 저도 그 정도의 액수를 준비한 줄은 몰랐기에 남편한테 왜 그랬냐고 말했는데 자기도 한 번쯤은 이러고 싶었다며 저희 부모님에게 부담 갖지 마시고 받으시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정말로 받아도 되냐고 몇 번이나 물으셨고 저희 남편은 장모님 자꾸 그러시면 제가 더 민망해요. 제가 설마 그 정도 해드릴 능력도 없을까 봐서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딸을 주셨는데 그 돈은 솔직히 많은 돈도 아니죠. 제가 나중엔 더 많이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가뜩이나 감수성이 예민해진 저희 아빠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군요. 아무래도 자기들이 사위복이 있는 것 같다며 남편한테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저보다 6살 어린 남동생한테도 매형하는 걸 보고 배우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남편 덕에 제 어깨가 다 으쓱했죠. 남동생도 자기 매형을 다시 봤다며 존경한다느니 자기 멘토라느니 주책을 떨었는데 그게 전혀 믿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제가 시댁에 잘하니까 남편도 저희 친정에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뿌듯했는데 그렇게 신우만 아니면 제 결혼 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러다 추운 겨울이 되었고 시어머님이 시장에 가시다가 빙판에 넘어져 크게 다치시는 일이 생겼어요. 가뜩이나 허리도 안 좋으신데 넘어지기까지 하셨으니 그야말로 꼼짝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다행히 병원에 오래 있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했는데 문제는 시어머님을 누가 모시고 병원에 가느냐였어요.
솔직히 시아버님과 저, 그리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심해부도 그때 당시는 어디 작은 회사에 취직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신우는 집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당연히 딸인 신우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신우가 대뜸 자기는 싫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모두 귀를 의심했는데 신우는 정말 불쾌한 듯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자기한테 그런 일을 시키려면 차를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엄마인데 식구들이랑 딜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다들 왜 이래? 차도 없이 몸도 불편한 엄마를 데리고 어떻게 병원을 다녀? 왜 못 다녀? 요즘은 택시 부르면 집 앞까지 오는데. 그리고 너 한국 들어와서 운전한 적 없잖아. 아빠, 나 미국에서 내내 운전하고 살았어. 한국이나 미국이나 운전하는 건 똑같지. 그리고 내가 나 편하려고 그래? 엄마 생각을 해야지. 짐도 가지고 다녀야 할 텐데 그걸 전부 나더러 하라고? 됐어. 그럼 나 말고 간병인 붙이든가. 이놈의 기집애, 됐어. 내가 알아서 택시 타고 다니면 돼. 정말 저건 자식이 아니라 원수야. 엄마 혼자 어떻게 병원에 가. 그리고 누나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뭐 벤츠를 사달라고 했어? 나 내 사리사욕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현실을 얘기한 거라고. 간병비 아끼려고 그러는 거면 나한테도 뭔가를 제공해 주면서 하라고 시켜야지. 왜? 넌 옳게 눈치 보여서 그렇게는 못하겠냐? 누나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또 끌어들여?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웃겨? 이게 어디서 누나한테 대들어?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리고 원래 이런 건 딸이 아니라 며느리가 하는 거야. 올케가 우리 엄마 병원 가는 날마다 휴가 내고 모시고 다녀. 택시 타고. 그럼 되잖아. 저는 신우의 날선말에 열이 확 받았지만 시어머니를 보고 참았어요. 저도 저희 엄마의 딸이지만 엄마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고 신우랑 싸우면 시어머니 마음이 더 안 좋을 것 같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요. 저는 내심 속으로 꼭 신우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라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면 좋은데 고민이 많았죠.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휴가를 내기엔 회사에 너무 눈치가 보였는데 저는 저대로 무슨 좋은 수가 있지 않을까 머리를 이리저리 굴리며 고심했어요. 하지만 나오는 답은 없었죠. 그러다 결국 시아버님의 결정으로 시아버님이 타던 차를 신우한테 넘겨주기로 했는데 시아버님이 차를 새로 뽑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당신의 마지막 차일 것 같다고 무척이나 애지중지 하셨는데 시어머님 때문에라도 시아버님이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신우한테 네 엄마 병원 가는 날만 빌려주는 거야. 알겠어? 라고 못을 박으셨는데 신우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지만 저랑 남편은 살짝 신우가 못 믿어왔어요. 딱 봐도 신우는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는데 딱히 다른 방법이 없어 시아버님께는 죄송하지만 저희 부부는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의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되었는데요. 신우는 걸핏하면 시아버님이 출근도 하기 전에 그 차를 끌고 나갔어요. 말로는 자기 딸 어린이집에 등원시켜주고 지옥철에 시달리는 자기 남편 출근시켜주느라 잠깐 썼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그건 핑계일 뿐 차를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개수작이었죠. 하지만 신우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잘 다녔기 때문에 시아버님도 언제부터인가 차를 포기하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딸이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차를 포기한 거니 저희한테는 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신우는
더 당당하게 차를 몰고 다녔고 시어머님이 병원에 가시는 날이 아니면 늘 차를 끌고 밖으로 쏘다녔는데 그 모습이 얄미우면서도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두어 달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잘 가던 신우는 자기가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전화 남편에게 대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와 달라고 요청했고 일단 급한 게 시어머니의 병원 진료 및 재활 치료였기 때문에 저희는 싫은 소리 몇 번 한 뒤 남편이 몇 번 제가 몇 번 신우 대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휴, 바쁜 사람을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시키네. 이놈의 기집애 지 엄마 팔아서 지 아빠 차까지 받아놓고 이러는 법이 어딨어? 내가 아주 홍구멍을 내줄 거야. 그나저나 나 때문에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연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별 말씀을 다 해요. 이렇게 오랜만에 어머니랑 단둘이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서 너무 좋은데요. 형님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겠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집에서 노는 백수가 피치 못할 사정이 뭐가 있어?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요, 애기 엄마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애기 엄마들도 엄청 바쁘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괜히 마음 상해서 다음에 어머니 병원 안 모시고 간다고 하면 어떡해요. 저라도 자유롭게 시간을 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형님밖에는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는 어쩜 그렇게 속도 좋냐? 나는 가끔 내 딸이지만 너무 미워. 우리 집에 저런 종자가 없는데 걔는 어디 별나라에서 왔나 봐. 좌우간 내가 며느리 잘 봐서 이런 호강을 하고 살지. 내가 며느리 복도 없었으면 서러워서 어떻게 살았을까. 아유, 말씀만이라도 황송하네요. 저도 마찬가지죠. 시어머니 복이 있으니까 시집살이도 안 하고 이렇게 살죠. 저는 늘 어머니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사돈은 정말 좋겠다. 너 같은 딸이 있어서. 내가 얼른 낳아야지. 그래야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꽃게찜도 자주 만들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제 말에 기분이 금세 좋아지셔서 방긋 웃으시며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남편이 자기 누나한테 전화해서 뭐라 큰 소리를 친 모양이었는데 그 일 때문인지 신우가 단단히 삐쳤어요. 그리고 그 화풀이를 만만한 자기 엄마한테 쏟아 부은 듯 했는데요. 자기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이런 취급을 당한다며 아주 방방 뛰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는데 신우 말로는 저희 남편이 사과를 해야 자기가 예전처럼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겠다고 했대요. 어머니, 그럼 그이가 못한다고 고집이라도 부리면 어머니 병원은 어떡해요? 됐다. 나도 이제 더는 불편해서 이렇게는 병원 다니고 싶지도 않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다만 내가 너한테 이런 전화를 하는 건 너라도 네 남편한테 너무 지 누나한테 덤비지 말라고 말 좀 하라고. 아주 지 누나라고 하면 이를 바득바득 하니까. 내가 중간에서 새우등이 터지겠다. 하나도 골치가 아픈데 둘 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사니? 그러게요. 어머니만 중간에서 난처하시겠어요.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해. 내가 낳은 내 새끼들이 문제인걸. 에휴, 이놈의 허리는 왜 다쳐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저라도 시간 내볼 테니까 어머니 혼자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다. 나 이제 슬슬 다닐만 해. 그리고 내가 이놈의 기집애 살살 꼬드겨서 병원 다녀올 거니까 너는 네 남편만 좀 워워 시켜라. 네, 그건 염려 마세요. 그리고 형님이 끝까지 못 간다고 하면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알겠어. 너도 걱정하지 마라.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효자 효녀는 아니더라도 아픈 엄마를 저리 마음 쓰이게 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심각하게 말했고, 사과하기 싫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더는 신우랑 부딪히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남편은 씩씩거리며 자기 누나가 자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좌우간 그렇게 저는 남편을 단돌이 했고,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저는 신우가 마음을 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간 혼자 힘들게 병원에 다니셨고, 저에게는 신우랑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셨는데, 그러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탄 택시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락을 받았을 때는 너무 놀라 심장이 벌렁거렸는데,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검사가 모두 끝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식구들 중 가장 늦게 나타난 이가 신우였는데, 신우는 대뜸 저 때문에 자기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삿대질을 하더니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더군요. 저는 순간 위협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신우를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아버렸어요. 제가 사실 어릴 때 체육인인 친정아빠의 가르침으로 유도와 합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손기술, 발기술이 다른 건장한 남자 못지않은데, 중학교 때까지는 본격적으로 운동을 할까 고민할 정도로 실력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걸 그만 신우이한테 시전해버렸고, 이건 뭐 생각하고 자시고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한 건데, 순간 남편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특히 바닥에 매다 꽂힌 신우가 제일 많이 당황했어요. 제가 체구도 작고 마른 편이라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신우를 놓아주고 딴청을 부렸는데요. 그러자 신우가 열이 받았는지 저한테 막 소리까지 지르며 "너 지금 나 쳤냐?" 라고 덤볐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너 조용히 안 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어디서 하나뿐인 올케한테 덤비긴 덤벼? 네가 먼저 선 넘었으니까 당장 사과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이렇게 할 거면 당장 자기 애마를 내놓으라고 차키를 뺏으셨고, 한 달 내로 집에서도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으셨는데, 신우가 억울한지 울먹거리며 "여기 딸은 도대체 누구야?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데? 세상에 며느리 감싼다고 자기 친딸 구박하는 부모가 어딨어?" 라고 했는데, 시부모님 그 누구도 신우의 말에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바닥에 무언가가 제 눈에 띄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집어들었는데, 그게 무슨 모텔 이름이 적힌 라이터였어요. 그런데 그 라이터를 제가 집어든 순간 어린 조카가 저거 우리 집에 되게 많은데? 저거 엄마 거지? 라고 했고, 신우는 화들짝 놀라 제 손에서 라이터를 빼서 숨겼는데요. 그게 판도라의 상자였어요. 그간 신우의 외도를 의심하던 심해부는 그 라이터와 자기 딸의 말에 확신이 들었는지 장소가 병원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신우한테 "너 바람피냐? 맨날 차 끌고 이딴 모텔이나 다닌 거야?" 라고 다그쳤는데, 신우는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자기도 당황했는지 얼굴은 빨개지고 말은 더듬는데, 누가 봐도 진실은 하나였어요. 그 뒤 시아버님이 당신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그 라이터에 새겨진 이름의 모텔이 최근 경로에 저장되어 있었고, 그런 꼴은 절대 보지 못하는 시아버님이 신우를 그만 내쫓아버렸는데, 그 일로 신우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물론 제 없는 조카는 시부모님이 키우겠다며 거두셨는데, 심해부가
자기가 키우겠다고 데려가겠다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래,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아빠가 키우는 게 낫지 하며 시조카를 시매부에게 보냈고 신우는 이혼당해도 싸다며 없는 자식 취급을 하셨는데 정말 도움을 청할 곳이 없긴 했는지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물론 남편이 문전박대를 하다시피 했는데 보다 못한 채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순간 신우가 움찔하더군요. 아마도 제가 또 자기를 매다 꽂을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올케 정말 미안한데 그럼 나 10만 원 주면 안 돼? 진짜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래 라고 쩔쩔매며 돈 좀 달라 하는데 저는 선심 쓰듯 지갑에 있던 5만 원짜리 지폐를 4장을 꺼내줬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얼음니 꽉 깨물고 웃으며 말했는데요. 신우가 알겠다며 그 돈을 받아들고 쏜살같이 사라졌어요. 그 후 신우는 이혼녀 신세가 되었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에 그제야 자기 앞가림을 하며 겨우겨우 사는 듯한데 솔직히 짠하기보다 통쾌했어요. 시부모님 역시 그런 딸 없는 셈 치고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시부모님처럼 마음 좋은 사람들이 오죽하면 자기 자식에게 저러실까 그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 제 마음도 좋지 않았는데 저라도 시부모님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신우가 정신 차려서 시부모님에게 용서받고 또 우리 부부에게도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시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신우가 개과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은 제가 신우 대신 자식된 도리하며 열심히 효도하려고요. 그리고 사람 겉모습만 보고 만만하게 보던 신우가 지난번 일로 느끼는 바가 꼭 있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더 이상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만만해 보인다고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을 배웠길 바라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다 어른은 아닌가 봐요.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평등하게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